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전임 당직자를 포함해서 당원 100여 명이 집단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혁신안을 놓고서도 당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동우 기자. 네. 100여 명이 이제 집단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아니라서 그 파급력은 아직은 약하지만 그래도 이게 벌써 뭐 분당, 신당의 어떠한 뭐 조짐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이제 이 새정치연합에서 신당이 이제 지금 분당되는 그런 상황은 상당 부분 무르익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알고는 야당 인사 얘기로는 그런 작업이 지금 거의 95%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신당 창당파 5명이 회동을 했었거든요. 네. 박주선 의원하고 그리고 이제 정대철 고문 등 그리고 또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 전남지사, 정균환 전 사무총장 등 그 야당 중진들이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결국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내년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그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뭐 그런데 이제 뜻을 같이 하고서 새로운 전국 정당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 부분에는 뭐 이런 분들 말고도요. 염동연 전 의원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철 전 의원 이런 분들도 굉장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천정배 의원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 뭐 이런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내 특히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지금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신당이 새정치연합보다 더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천정배 의원이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상당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는 새정치연합으로는 정권 창출이 어렵다. 네. 그러니까 불임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호남 지역 의원들은 새정치연합으로 공천을 받아가지고는 내년 총선에서 이거는 뭐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신당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뭐 그런 목소리가 네.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 방금 이제 이동우 기자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문재인 대표로서도 이 지금 탈당 선언을 한 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텐데 그만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탈당을 하겠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한 이러한 어떤 분당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뭐 정말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번 탈당으로 인해서 리더십에 진짜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대표에 취임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개파에 개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봤을 때는 거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보선을 연이어 패하면서도 혁신안을 내놨는데 혁신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의 이 비노 쪽에서는 이것이 과연 혁신안인가, 오히려 문재인 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에서의 내년 총선을 바라보듯이 새정치연합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라서 대표로서의 리더십도 치명상이고 또 거길 떠나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우리는 호남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당 대표로서도 치명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치명상을 입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비노 세력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외면을 한다면 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제가 보기엔 암묵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졌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외면했다는 것도 이런 문제들의 촉발의 원인이 됐다고 보입니다. 네. 혁신안이 나오고 당내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침 또 오늘 3차 혁신안이 나오는데 내용이 당원과 대의원 등 당 하부와 관련된 하부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될까요? 근데 오늘 3차 혁신안은 권리당원 선출, 당비 대납 근절 방안, 당원 교육 강화 이런 내용이 담긴다는데요. 이 정도를 가지고 혁신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아마 마지막 남은 거는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완전 국민 경선제죠. 지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당원에게
그 공천권을 되돌려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새정치연합 그 내용의 가장 큰 그 원인도 결국은 저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은 친노가 당권을 잡았고 비노를 공천 학살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그 공포심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아마 그냥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자 뭐 이런 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이에 대해서 별로 그 찬성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제 그것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이고 사실 그 새정치연합 의원들이나 뭐 당직자들은 그런 얘기들 합니다. 가장 큰 혁신은 사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가장 큰 혁신인데 네. 그것 없이 다른 어떤 혁신안을 내놓은들 무슨 뭐 그 다른 그 뭐 혁신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혁신안은 그 당 대표의 권한을 더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혁신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노들 입장에서는 더 반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무총장제를 없앤다. 그러면서 조직본부장, 뭐 총무본부장을 만드는데 그 본부장을 임명하는 것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 체제에서는 뭐 부총장이나 뭐 조직부총장이나 사무부총장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본부장 체제로 되면 그런 견제 기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비노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혁신위가 그 문재인 대표 체제를 더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네. 자, 야당도 이 혁신안을 놓고 이 계파 간의 갈등이 계속 살아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또 3차 혁신안, 또 공천 방식을 놓고도 이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은 더 불거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